하나, 둘, 셋, 넷. 안 오나. 하나, 둘, 셋, 넷. 계속 나시는 거예요? 네?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끊어져 있다고. 아,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아, 네, 시작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목소리 들려요? 네, 아까 배터리 때문에 끊어져서 그러니까 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아까 이게 지금 2시간째여가지고요. 이 전화기 배터리가 이게 지금 까딱까딱 해갖고, 네. 자, 그 끊어진 부분부터 다시 할게요. 보겠습니다. 왜 배터리가 이게, 큰일이네, 이거. 2시간 연강하면 이게 배터리가 문제라니까. 그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5가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다 존재 확률을 계산하면 이런 패턴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고등어학 형식 문제로 나왔던 거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카이스트 입시 문제입니다. 이 카이스트 입시 문제, 이거 진짜 정말 좀 까다로운데 뭘 하나 보시냐면 내가 드린 자료 중에서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없죠? 자, 이거 받으세요. 줬구나. 요거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2번 문제를 봅니다. 이게 이제 카이스트 기준으로 2020년에 나왔던 건데, 요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질량 분석 문제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카이스트 2020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질량 분석기. 자, 우선 거기 그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우선 주어져 있는 얘가 알려져 있는 분자식이 탄소 5개, 수소 X개, 브로마이드 Y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X도 Y도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분자에 대해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라고는 우선 첫 번째, 자연계에는 탄소, 수소 그리고 브로마이드의 평균 원자량이 12.011, 1.008, 79.9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자연계의 탄소의 안정한 동위요소는 탄소는 12, 13, 수소는 1, 2, 브로마이드는 79, 81이 있다 라는 말이 거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문장에 나오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까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될까요? 바로 여기 존재하는 각 원소들의 존재 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첫 번째 살펴볼 건 동위 원소의
존재 확률 요걸 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거기 탄소가 지금 뭐가 있냐면 탄소 13, 탄소 12하고 탄소 13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녀석의 원자량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12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13.003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탄소의 평균 원자량을 12.011로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나와 있는 이 정보로부터 우리는 뭘 우선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확률을 편의상 P다, Q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PQ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평균 원자량하고. 바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건 산술평균인데 이 존재 확률과 산술평균은 어떤 관계가 성립해요? 바로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바로 12P 더하기 13.003Q가 여기에 있는 12.011이랑 같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통계적인 산술평균의 표현이죠. 오케이.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P하고 Q는 확률이기 때문에 둘 다 더하면 값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둘 다 더하면 값이 1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그걸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경우 값이 뭐가 나오느냐? 이 P가 0.99 정도가 나오고요. Q가 0.01 정도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 게 두 번째 문제에서는 또 누구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느냐? 슈쇼 평균 원자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008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수소가 원자량 1짜리와 원자량 2짜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럼 이 녀석이 이제 원자량이 각각 얘는 1.008, 그 다음에 얘는 2.01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네의 존재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들에 대한 확률에 대한 산술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 나와 있는 이 탄소에서의 계산 방식이랑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 여기서는 뭐가 나온다? 1,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뭐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수소 원자량 2짜리, 바로 얘를 중수소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중수소가 있다 없다? 중수소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평균 원자량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마이드 평균 원자량은 바로 79.9라고 돼 있고, 이때 브로마이드가 질량수 79짜리와 질량수 81짜리로 보통 존재하는데 얘들의 원자량이 질량수 79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8.9의 원자량을 보이고 81은 80.9의 원자량을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존재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산술평균 해주시면 이 경우 각각 0.5, 0.5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가 처음 주고 있는 정보로부터는 이걸 알아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녀석이 탄소, 수소, 브로마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소는 뭐를 생각하지 않겠다? 동위원소를 생각하지 않겠다를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준 거예요. 알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문제는 그냥 탄소의 동위원소는 13 없고 12만 있겠다라고 그냥 바로 문제 줬잖아요. 그건 좀 촌스럽게 준 거.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 계산한 걸 보면 0.99하고 0.01이니까 굉장히 양이 적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문제를 만들어낸 저자에 따라 무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근데 그거를 말로 13은 무시하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각 원자량과 평균 원자량을 줘서 이게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정보로부터는 이걸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서 자, 바로 할로젠. 이 경우는 특히 요 브로마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 존재 확률 분포. 자, 예를 들어서 탄소, 수소에 브로마이드가 하나 있는 이런 분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각각의 분자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각각의 원자량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대충 12 잡고 얘는 1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브로마이드가 어떻게 되냐면 누구하고 누구로 갈려요? 바로 79짜리하고 81짜리로 갈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분자량이 뭐하고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12 더하기 1 더하기 79 하면 얼마예요? 80에 92죠. 맞나? 90 맞아요? 그 다음 81에 1에 12 하면 94가 될 거란 말이죠. 즉 나타날 수 있는 이놈의 분자량은 92와 94가 될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때의 확률은 각각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탄소하고 수소는 지금 잠깐 동위원소를 무시합시다. 그렇죠? 동위원소를 약간 무시하면 브로마이드가 79이거나 81일 때 그때의 존재 확률이 0.5, 0.5였잖아요. 즉 이 자리가 79일 확률이 0.5란 얘기고 이 자리가 81일 확률도 0.5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포함된 전체 분자량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0.5, 0.5의 1대1 그래프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는 잠깐 동위원소를 무시하고, 왜냐하면 탄소도 지금 거의 13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이게 어떤 개념을 찾기 위해서 얘도 잠깐 무시하자 이런 말입니다. 수소는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는 동위원소 없고 브로마이드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존재비는 지금 1대1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탄소에 수소 2개, 브로마이드 2개. 이럴 때는 분자량 분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역시나 탄소 12, 수소 1인데 여기 있는 브로마이드가 79일 수 있고 81일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79이고 81이 되는 이 경우가 지금 몇 번 들어가는 거예요? 2번 들어간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바로 이 경우는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P 플러스 Q의 제곱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이때 P는 뭐고 이때 Q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0.5하고 0.5를 편의상 P, 편의상 Q로 잡은 거예요. 79와 81의 존재 확률을 각각 PQ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둘을 더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0.5, 0.5니까 평균 원자량이 79.9가 되고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브로마이드가 이 분자 안에 2번 들어가죠. 그럼 이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존재 확률은 얘를 전개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P제곱 EPQ Q제곱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얘는 누구의 분자량입니까? 얘는 누구 분자량이면요. 바로 탄소 12에 수소 1에 그리고 P니까 79가 2번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79가 2번 있는 거니까 요놈의 분자량은 총 얼마예요? 298, 297, 14, 158 맞나? 158 아니 여기 수소가 2니까 여기다 2를 한 번 더 해야 되구나. 12 더하기 2라고 해야 되구나. 그러면 14를 더하면 2, 172가 되는 거지. 이거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요 뒤에 있는 이놈은 누구겠어요? 79 대신에 보시다시피 81 하나로 치환이 된 거죠.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해서 원자량이 하나, 2개가 더 증가한 거니까 이 녀석은 174, 마찬가지로 얘는 176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 나타나는 자, 확률에 대한 분포를 보면 이 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172도 있고 174도 있고 176도 있는데 이놈의 존재 분포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P제곱 EPQ 그 다음에 Q제곱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P나 Q나 지금 뭐로 잡은 거예요? 0.5, 0.5로 잡은 거죠. 그럼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냐면 얘는 0.25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0.5, 0.2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패턴은 아까 브로마이드가 하나 들어갈 때는 여기하고 여기가 1대1 근데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의 비가 1대2대1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 할 때? 브로마이드가 2개 있을 때. 아시겠죠? 브로마이드가 하나 포함될 때는 크기가 같은 픽 더블렛 2개가 나타나고요. 브로마이드가 2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1대2대1의 3개의 픽 이런 걸 트리플렛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써드리면 요 경우는 더블렛 요 경우는 트리플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브로마이드가 하나 했죠? 2개 했죠? 만약에 3개가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바로 요렇게 여기 줄게요. 그럼 2옆 없애고 세 번째 탄소 하나, 수소 하나에 브로마이드 3개. 자, 그럼 여기에서도 전체 분자량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인데 브로마이드가 79 아니면 81이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서 3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또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잡고 P 플러스 Q의 3승 3은 바로 브로마이드가 3번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3번 동시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을 다 곱해준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다시 또 분산을 시킵니다. 다 전개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전개 결과가 이렇게 되겠네요. P3승 3P제곱 Q 3PQ제곱 Q3승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도 각각 누구의 분자량이 되겠어요? 자, P3승은 자, 탄소의 원자량 12, 그 다음 수소 원자량 1에 P는 79를 의미하죠. 79 곱하기 3을 의미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자량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얼마의 값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보시다시피 그 다음 분자량하고의 될 크기가 2예요. 그 다음이 2고 또 그 다음이 2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변화도 결국 뭐예요? 79 하나가 없어지고 81 하나가 생기는 거죠. 79가 없어지고 81이 생기면 분자량이 2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값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값들에서 나타나는 분자량이 계속 2씩 증가하는 것들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뭐일 때? 브로마이드가 3개 들어있을 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요 분자의 질량 분석 패턴이 어떻게 나타난다? 확률에 대해.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을 그냥 m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량이 m이 하나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분자량이 2씩 증가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했죠. 그럼 그 다음은 m 플러스 2, 그 다음 m 플러스 4, 그 다음 m 플러스 6. 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난다? 요렇게. 요런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고마워요. 최고. 좋아. 현준아, 방금 끊겼어요? 아니면 잘 들렸어요? 하나, 둘, 셋, 넷. 현준, 들렸어요? 지금 들려요? 오케이. 그거 뭐야? 그냥 순간 끊겼죠? 지금 들리죠? 네, 오케이. 저 그림 설명 다 들었죠? 오케이. 고마워요. 혜림이? 예림이? 혜인이 고마워요. 현준아, 혜인이가 이거 찾아준 거에 혜인 고마워요 해주세요. 대답이 없네요. 하여튼 보자. 자, 보자. 이거 꺼지는 거 혜인이가 여기 있는 혜인이가 이거 찾아줬거든요. 그러니까 혜인아 고마워 이렇게. 네, 자 봅시다. 네, 자 하여튼 네. 자, 이 자리에 없어서 지금 상황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어쨌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세 개의 항들이 바로 어떤 질량을 기준으로 한 원자량이 2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자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요 녀석의 분자량을 m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이 각각 m 플러스 2, m 플러스 4, m 플러스 6일 것이고, 그때 요 각각의 항들이 지금 확률이 p3승 3p 제곱 q 3pq 제곱 q3승의 항들이 각각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p가 됐건 q가 됐건 0.5, 0.5죠. 그럼 0.5를 여기에 쪽쪽쪽쪽 넣어주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b를 보시면 1대 3대 3대 1의 존재비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할로젠의 존재 확률 분포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동위 원소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두 가지 동위 원소의 원자량이 딱 이만큼 차이가 나고 존재 확률이 0.5, 0.5로 같은 애들은 전 우주를 뒤져서 얘가 유일해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갖는 건 브로마이드가 유일해요. 자, 어떤 특징? 첫 번째, 동위 원소 원자량 비가 딱 2가 차이가 나고 존재 확률이 똑같은 거. 알겠죠? 얘는 얘가 유일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말은
어떤 질량 분석 패턴을 봤는데 크기가 똑같은 픽인데 요까지가 2 차이나 여기가 m일 때 m 플러스 2야. 요 크기 높이가 같아. 그러면 이 녀석 안에는 분자가 뭐이건 말건 간에 이 안에는 브로마이드가 2개 있는 거야. 무조건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픽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브로마이드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 요 X축 분자량이 2씩 차이가 나는데 높이 B가 1대 3대 3대 1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얘는 오직 뭐다? 이 안에 브로마이드가 하나 있는 거다. 아시겠죠? 하나 있는 거다. 그리고 얘는 1대 3대 3대 1이다. 그럼 얘는 무조건 브로마이드가 이 안에 3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동위원소의 원자량이 딱 2가 차이가 나고 1대1로 존재하는 건 전 우주에 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쪽 분야 학자들은 싹 외우고 있어요. 전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입시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봅시다. 자, 그림 보시면 탄소 5개, 수소 X개, 브로마이드 Y개라고 돼 있죠.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근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요런 그림이죠. 그러면 바로 Y가 뭐다? Y가 뭐예요? 3. 알겠죠? 바로 Y가 3이에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질량 분석 분포 그림이 요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분자량이 뭐가 됐건 관계없이 두 칸씩인데 1대 3대 3대 1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큰 것만 보면, 큼직큼직한 픽만 보면. 그럼 무조건 뭐다? 얘가 뭐가 됐건 브로마이드가 3개 있어야 이걸 구현할 수 있어요. 왜? 전 우주의 모든 원소 중에 이런 가능성은 브로마이드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첫 번째 1번 문제로 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매우 전문가적인 분석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문제로 냈다는 얘기는 뭐 하여튼 굉장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걸 분석하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 통계로 얘를 분석하고 있는 거라서 요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여기까지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여기 줄게요. 또 안 끊기는 거 아니지? 네, 진짜. 배터리 때문에 조마조마 죽겠네. 오케이. 아직까지 괜찮아. 무선 충전. 플리즈. 충전. 좋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줄게요. A. 자, 두 번째 우선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보면 여기에 M 플러스 2, 4, 6 보이시죠? 여기에 픽이 1대 3대 1.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얘가 1대 3대 1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바로 뭐다? 여기에 있는 이 y가 3이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1대 3대 3대 1의 픽의 그 간격도 2칸씩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요거 외에 이상한 쬐끄만 픽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질량이 m 플러스 1이야. 그리고 3, 5, 7 뭐 이럴 거야. 그죠? 문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때
이 파란색 픽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뭘까요? 자, 우선 바로 첫 번째 1. 탄소 12 대신 탄소 13으로 치환되면 분자량이 M에서 M 플러스 1으로 증가할 수 있죠. 자, 요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려운 거 아니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오, 그렇다면 자, M 플러스 2, M 플러스 4, M 플러스 6 이렇게 두 칸씩 차이가 나는 건 바로 브로마이드의 존재죠. 여기 이제 두 칸. 요거는 브로마이드의 존재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칸씩 증가하는 건 이건 누구라고요? 탄소 13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브로마이드가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면 그 분자 안에 브로마이드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면 3개 나타나는 거고 3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1대 2대 1로 있는 거면 분자 안에 브로마이드가 2개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분자 안에 한 원소가 여러 번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분자 안 탄소 13은 오직 한 번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NMR이라고 하는 테크닉 배웠어요? NMR은 안 했어요? 유기화학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분석 테크닉 중에서 NMR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 NMR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쓰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아주 전문적인 분석 테크닉이 들어있는 문제라고 했죠.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아까 브로마이드는 한 분자 안에 한 번 들어있을 수도 있고 2번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3번 들어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얘가 이게 3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한 분자 안에는 탄소 12만 주고요. 탄소 13이 들어가 있어봤자 탄소 13은 오직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죠? 한 분자 안에는 탄소 13이 오직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일까요? 혹은 한 분자 안에 탄소 13이 2번, 3번 들어가는 거는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뭐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닌데 실제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 바로 탄소 13 자체의 존재 확률 그 값이 얼마죠? 바로 0.01이었잖아요. 아까 여기 계산했던 거 있었잖아요. 탄소 12의 존재 비율은 0.99고요. 탄소 13은 0.01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계산했던 거. 그 자체의 존재 확률이 매우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만약 탄소 13이 N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개 존재한다면 그 확률 0.01의 n승. 무슨 말 알겠죠? 두 번 존재하면 제곱이고 세 번 존재하면 3승이고 뭐 그런 거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 값이 매우 작아진다는 얘기죠. 더더욱 매우 작아진다. 매우 작다 앞에 썼으니까 극도로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분자 안에는 탄소 13이 두 번, 세 번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자 안에는 탄소 13이 한 번 들어가거나 말거나예요. 알겠죠? 그러면 딱 한 번 들어가니까 13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분자량이 딱 한 번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탄소 하나가 딱 13으로 치환된 게 바로 요픽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아까 흰 것 길이가 1대 3대 3대 1이라고 했죠. 물론 자, 여기도 파란 것도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네요. 1대 3대 3대 1로 얘도 1대 3대 3대 1이 지켜져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탄소 13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만 탄소 13이 있건 말건 관계없이 브로마이드 3개에 의한 존재 확률에 의해서 1대 3대 3대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1대 3대 3대 1이 1대 3대 3대 1로 지켜지는 거랑 똑같이 지켜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그거 외적으로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있을까요? 몇 대 몇일까요? 응? 요거는 몇 대 몇일까요? 뭐야? 99대 몇? X요? X는 수소. 99대 5? 99대 5? 99대 5? 99대 5?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 경우 자, 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분자 안에 탄소가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그러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게 웬만하면 탄소 뭐라고요? 웬만하면 탄소 13이라고요. 10이라고요. 근데 어느 한 자리가 뭐로 바뀐다고요? 13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13이 꼭 여기 들어가라는 법이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탄소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총 5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두 다 질량은 같아요? 질량은 달라요? 똑같아요. 탄소가 여기 들어있건 여기 들어있건 질량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저 문제에서는 n 플러스 1의 분자량을 갖는다는 얘기죠. 즉, 저 n 플러스 1 분자량에는 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탄소 13이 존재할 확률이 얼마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한 1% 정도라고 했죠. 그럼 얘도 1% 정도 나타날 거고요. 얘도 1% 정도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 한 픽당 이 탄소 13이 들어가 있을 확률은 5%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으로 저기서 확률적인 계산을 해서 존재 비율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큰일이네. 하나, 둘, 셋, 넷.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네. 아이고 이게 아슬아슬한데 배터리가. 됐다. 오케이, 됐다. 자, 이 질량 분석 문제 이제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질량 분석 문제를 주로 했고요. 이제 조금 이제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게 이제 뭐냐 이겁니다. 배터리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유, 배터리. 이게 사실은 마이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방송 보면 알겠지만 소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건데 이걸 쓰면 이게 충전이 안 돼가지고. 근데 뭐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소리는 포기하도록 하자. 아이고. 이수 몇 명? 3명. 하나, 둘, 셋, 넷. 현준아, 지금도 들리죠? 지금 들리죠? 네. 근데 소리가 약간 울릴 거예요. 마이크를 빼가지고. 자, 근데 대신 배터리는 안 끊길 거야. 자,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면요. 요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대학마다 논술이건 구술이건 뭐 심층이건 각 대학마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걸 왜 하기 귀찮게? 선발을 해야 되니까. 왜 하는 거냐면요. 바로 대학 입장에서는 영재고하고 과학고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논술, 구술 이걸 막 어떻게건 없애려고 해요. 정치계에서는. 근데 실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요. 수능을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수능이 어떠냐면요. 지구과학 원 화학을 들었으면 또 나. 근데 지구과학 원, 생물 원 수강해도 물리학과를 갈 수 있죠. 요즘 이렇거든요. 요즘 교육과정이 이래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물리학과 같은 데 학생을 뽑았는데 수능 점수 좋아가지고 막 뭐 학교에서 내신 1등급으로 해서 뽑았더니 얘가 미분적분이 안 돼. 그럼 교수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진도를 못 나가. 왜? 애들 미분적분 가르쳐준다고.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애들 이런 애들 뽑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재고 과학고 애들을 주로 뽑아야지 라고 해서 만든 게 사실은 원래 본고사라는 제도예요. 근데 아무래도 영재고 과학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수가 많아요, 적어요? 수가 적잖아요. 영재고 과학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일반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치인들은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걔들이 표를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기회인 우선 선발, 우세하게 선발할 수 있는 대학별 본고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보통의 그 국민 감정과 그 다음에 교육부에 의해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각 대학에서는 진짜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실력을 갖는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서 뽑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동안 대학은 굉장히 고민스러웠었어요. 그래서 그 본고사를 대신하려고 만들어낸 것이. 근데 본고사를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왜? 정치인들이랑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대학별 논술, 구술 어쩌고 저쩌고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대학별 논술, 구술 어쩌고 저쩌고는 기본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을 뽑기 위함이라 커리큘럼 자체가 일반 화학원, 화학투만 공부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주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함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과감하게
과감하게 학생들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물론 서울대 기준이긴 하지만 학교마다 뭐가 있냐면 대학마다 학교별 서열화가 있어요. 그 점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공개죠. 비공개 자료여서 과마다 무슨 학교 출신에는 몇 점, 무슨 학교 출신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해에는 그 서울대 어떤 과 같은 경우는 100% 수시로 학생들을 다 뽑은 적도 있어요. 그러려고 만든 게 논술 어쩌고 구술 어쩌고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때 이제 조금 그 생각을 해볼 문제가 뭐 논술만 친다. 그러면 그거는 뭐 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쭉 논술하면 되는데 이게 또 논술 문제 중에 하여튼 뭐 희한하게 까다롭게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건 뭐 앞으로 나하고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술을 볼 수도 있잖아요. 심층 구술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 알려드릴 팁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술은 내가 여러분들 쓰는 걸 보고 그걸 이제 내가 이제 교정을 해줄 거니까 그걸 보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만약에 이제 구술 시험해서 이제 막 프레젠테이션하고 그걸 평가하는 것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따 곧 보게 될 거지만 이 그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뭐가 있냐면 오늘 칠 것 중에 하나인데 어디 갔나? 아 그래. 자 오늘 이제 논술해 볼 겁니다. 자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저기 누구냐? 저기 누구야? 현준이는 어딜 펴냐면요. 내가 드린 콜스 1에 현준 목소리 들리죠? 콜스 1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거기 15페이지를 봅니다. 거기 테스트 1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현준 찾았어요? 찾았죠? 콜스 1에 15페이지에 테스트 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찾았죠? 이게 2013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보시면 아직 풀지 마시고요. 인데 새끼 문제가 8개가 붙어 있거든요. 보이세요? 그럼 새끼 문제가 8개가 붙어 있는 이게 한꺼번에 다 나왔느냐? 그게 아니고 거기 새끼 문제 1번에 보시면 거기 태그로 자수 이렇게 돼 있죠. 자자가 자연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공자는 공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마다 대학마다 새끼 문제가 달라져요. 새끼 문제가 달라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한 장 넘기시면 16페이지에 새끼 문제 7번 같은 거 보세요. 찾았어요? 새끼 문제 7번 찾았어요? 거기 추가 문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추가라고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추가?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당연히 이 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겠어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등 교과 과정만으로는 우수한 학생을 못 뽑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많은 새끼 문제 중에서 고등 교과 과정을 훨씬 상회하는 내용들을 문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육부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억수로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끼 문제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그 여러 개 중에서 고등 교과 과정에 통하는 것 있죠. 그것만 따로 빼가지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문제는 다 그렇게 정리된 것만 보여줘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과에서는 완전 다양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여드렸던 추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면 거기 채점관인 교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교수들이 그 교수들의 여러분들의 채점 시트에 그 다 교환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끼 문제 1, 새끼 문제 2, 새끼 문제 3을 순차적으로 풀게 하고
만약에 새끼 문제 3번을 제대로 잘 풀었다면 추가 문제를 주고 추가 득점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교환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추가 문제 같은 경우도 여한 공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즉 채점하는 교수와 학교 내에서만 알고 있는 문제들이 각 문제들에 되게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칠 때 어떤 방향으로 시험을 쳐야 되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면접하는데 면접하다가 잘 모르는 내용은 그 면접관한테 물어봐서 힌트를 얻어도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역으로 자 논술이에요. 논술인데 풀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구글에다가 내용을 검색했더니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걸 썼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면접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면접관 있는 사람이라고 면접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힌트 좀 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구속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사법 처리되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 앉아있는 면접관의 평가가 이미 어떻게 될까요? 넌 아웃이에요. 왜냐면 이 시험은 어떤 학생들을 고르는 거라고요? 어떤 학생을 고르는 거라고요?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여기서 잘 모르겠는 학생들한테 힌트를 줘서 너를 뽑아줄 게가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는 애를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힌트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힌트를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서울대 기준으로는 김희준 교수라고 정말 천사 같은 교수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마음이 열어서 막 안타까워서 막 있는데 그걸 바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대엔 악마 같은 인간들도 많아요. 만약에 질문했을 때 인생 최고의 모욕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을 치렀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막 문제를 푼 거예요. 풀었더니 갑자기 교수가 여러분들이 잘 몰라갖고 저 교수님 이거 힌트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막 열심히 풀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가 그런데 학생 요런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교수가 먼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합격 확률이 50%를 넘어섰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주 합격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교환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까지 잘 대답할 경우 추가 문제를 질문해서 추가점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교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들과 다른 더 추가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힌트 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한다고 해서 사법 처리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매우 어리석은 짓 같아요. 왜냐면 시험 구조 자체가 이렇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수로부터 말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막말로 이거 보통 11월 달에 보잖아요. 보통 이렇게 막 수능 마치기 전인가 직전인가 직후인가 보잖아요. 그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냐면 수능 끝나고 일주일 준비해서 치는 애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거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면 그 교수들이 원하는 수준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 충분히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서울대가 됐건 카이스트가 됐건 연대가 됐건 고대가 됐건 관련된 자료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쓰기 연습, 논술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논술 연습을 할 텐데 우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 그 내가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내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뒤에 내 전화번호가 있죠? 찾았어요? 교재에 내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저 누구냐? 현준아, 교재에 내 전화번호 있는 거 아시겠죠? 찾았어요? 아, 오케이. 그 전화번호로 나한테 문자 메시지 한 번과 카톡 한 번을 보내요. 알겠죠?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는 건 이거 그 뭐냐면 전화번호 부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카톡을 보내라고 하는 건 카톡 단체 카톡방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들을 올릴 거예요. 그 자료는 문서 자료를 포함해서 영상 자료도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논술하고 난 것에 대한 결과 채점도 그 카톡방으로 해결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온 학생들은 오늘 나한테 제출하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준이 같은 경우는 오늘 연습 문제를 풀어서 그것을 PDF로 변환해서 나한테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그 PDF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톡방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카톡을 보내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나하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자료도 보내드릴 거고 강의도 넣어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성적 처리도 거기에 게시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테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뭐 나한테 꼭 문자 메시지 하나 카톡 하나. 알겠죠? 그러니까 뭐 무슨 강의 듣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보내면 돼요. 알겠죠? 그것만 이름만 해서 보내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그 쓰기 연습을 준비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 외에 뭐 심층 뭐 구술 면접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또 이제 마지막 한 뭐 실제 시험 11월 그 즈음 해서 시험 치기 직전 한 1주나 2주 전에 실전 모의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면접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그런 그 과정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 연습도 하고 발표 연습도 하고 다 같이 해볼 겁니다. 근데 쓰기도 별 중요하지도 않고요. 발표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논술하고 구술은 논술 구술이 아니고요. 그냥 본고사예요. 문제 풀어야 돼. 알겠죠? 문제 못 풀면 말 아무리 잘하고 글 아무리 잘 써도 그냥 나가리에요. 알겠죠? 문제 풀어야 돼. 문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내용을. 알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내용적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나눠드린 교재 중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연습 교재입니다. 공부해 보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또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시까지 15페이지에 있는 이 16번 테스트 문제 있죠? 이 녀석에 대한 논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반지를 나눠 드릴게요. 어디 갔어? 선생님, 네. 왜 마스크는 왜 계속 벗고 계시나요? 말하다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알았어. 자, 한번 써봅시다. 알겠다. 자, 여기다가 씁니다. 여기. 현주는 거기 그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 9번 문제, 16번 문제 있죠? 그 16번 문제를 우선 푸시고요. 나중에 내가 카톡방을 통해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 나중에 제출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4시까지 현준이도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다가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현준이는 문자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현주는 풀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 문자로 질문을 하세요. 중간중간 항상 질문도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산이 조금 귀찮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입시 과정이라서 계산 문제가 분명 나올 수 있어요. 이때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입시 과정에서는 그 계산기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좀 지저분해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 안 하고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하고 수식으로 남겨두시면 감점이거나 점수 못 받습니다. 입시에서는 때로 약간 귀찮은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름하고 날짜 써주세요. 이름. 아이디가 이름입니다. 아이디. 오늘 날짜 7월 오늘 며칠이죠? 7월. 오늘 날짜 좀 써주세요. 여러분 쓰는 과정을 내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내용적으로 이상한 거는 중간중간에 물으세요. 내용을 이제 완성해 가면서 쓰기 연습을 하면 되니까 잘 모르겠다는 건 물으셔도 돼요. 현준이는 잘 풀려요? 오케이. 그리고 카톡방 만들어지면 그 궁금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그냥 물으시면 됩니다. 수시로 물으셔도 돼요. 수시로 물으셔도 됩니다. 네. 저 뭔가 계산 가서 이상한 거 같은데 네. 어디서 틀린 게 없어요. 네.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됐고, 위 실험 결과에 탄소의 두 동원서 질량을 AM,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자량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따 각각의 동위원소의 원자 질량을 구해라. 그 원자 질량은 시간과 관계가 있겠죠. 시간이 지금 하나가 7.1이고 하나가 7.4니까 얘는 좀 얘는 좀 가벼운 애고 얘는 좀 느린 애가 되겠죠. 무거운 애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시간 놓고 그 다음에 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운동 에너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지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16승 줄로 나갔죠. 이거 8승. 시간은 7.1이고 보시다시피 여기 1.2 곱하기 10의 8승 줄퍼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자기가 요 계산을 할 때 이게 조금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단위를 빼먹고 있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쓸 때는 이거 잡아요. 자, 지금 2는 됐고 에너지를 쓸 때 1.2 곱하기 10의 8승을 쓴 건데 거기에 단위를 좀 넣어서 한번 써봐주세요. 그러면 실수가 좀 실수라기보다는 내가 계산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 단위랑 다 써줘볼래요? 뭐 틀린지 알고. 네, 오케이. 선생님, 아 예? 계산은 응. 그냥 자, 잘 봐요. 자기도 이 주관식 답안지를 쓸 때 뭐를 빼먹고 있냐면 단위를 빼먹고 있거든요. 뭐요? 1.2 곱하기 10의 8승이잖아요. 이게 단위가 있었을 거거든. 단위가 있지. 응, 이거를 넣어서 한번 써볼래? 근데 응. 그러고 나서 응. 이 계산이 응. 약분이 안 돼. 그러니까 약분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것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네. 지금 이제 이걸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2 곱하기 자, 에너지가 뭐냐면 1.2 곱하기 10의 8승 줄 퍼 몰 나누기 그 다음에 길이가 뭐라고 되냐? 길이가 1m 그 다음 시간 곱하기 시간이 얼마라고 돼 있어? 7.1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봐요. 자, 여기 줄이 있고 여기 세크가 있죠. 그럼 이제 보면 세크 제곱에 미터 제곱 이게 이제 어떤 단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뭘까요? 자, 잘 봐요. 이걸 풀 때 별것도 아닌 첫 번째 계산인데 단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약간 그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질량이 좀 현준이도 봐야 되니까 한번 써볼게요. 운동 에너지에 그다음에 시간의 제곱에 거리의 제곱. 근데 이제 운동 에너지가 1.2 곱하기 10의 8승 줄 퍼 몰 곱하기 시간이 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초의 제곱. 아이고 힘들어. 자, 그 다음에 거리는 1.0 미터 제곱. 이거겠네요. 그러면 숫자는 숫자고 여기 있는 단위만 좀 살펴보면 자, 줄, 미터 역수, 그 다음에 초의 제곱, 미터 제곱. 그러면 원줄이라고 하는 건 바로 1뉴턴의 힘으로 1미터만큼 끌고 간 게 줄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몰의 역수가 있고 초의 제곱이고 미터의 제곱이고. 자, 근데 뉴턴은 뭐예요? 뉴턴은 1kg의 추에 1m/s 제곱에
걔는 1kg의 추에 1m/s 제곱의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게 그게 뉴턴이죠. 아이고 팔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는 미터 제곱이 또 있죠. 그럼 여기 나가리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요렇게 나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나가리가 돼요. 그럼 얘는 단위가 뭐만 남냐면요. 킬로그램 퍼 몰이 남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여기 있는 숫자를 그냥 고지고대로 쓰면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 오버 1.0의 제곱 한 개 단위가 킬로줄 퍼 몰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AMU 단위의 분자량이나 원자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누가 AMU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이게 AMU예요. 원자량이나 분자량 단위는 그램 퍼 몰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그램 퍼 몰이 바로 AMU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킬로 대신에 뭐로 바꿔요? 10의 3승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계산기에서 계산해서 이거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그게 바로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자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10이나 13이 나와야 된다고. 12점 얼마 정도나 13점 얼마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탄소에 대해서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에너지를 줄포몰로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줄포몰로 준 걸 넣어서 계산했으니까 계산이 그램포몰로 나오게 돼 있는 거라고. 그걸 단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또 구체적으로 다르게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딱 이 계산만 하면 이 킬로를 10의 3승으로 바꾸기만 하면 이게 바로 뭐 10이나 13 근처의 값이 나오게 돼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자연과학의 답안지를 쓸 때는 이렇게 단위를 중간 계산 과정에서 꼭 넣어주는 게 좋아요. 저 단위를 넣어주면 왜 좋으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의 그 뭐냐면은 그 오류나 개념의 오류를 잡아내는데도 저 단위가 중요하게 사용되겠지만 또 어디에 중요하게 사용되냐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요. 저 단위가 보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채점자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논술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숫자의 단위를 꼭 넣어주시길 바래요. 이러면 해결되겠죠 이제? 오케이. 배터리 배터리.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왜냐? 근데 더 쓰고 싶은데 뒤에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더 써서 제출할래요? 아니면 지금 제출할래요? 가서 더 써서. 아 진짜로요? 진짜로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써서 내가 카톡으로 제출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돼요. 그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링크도 알려드릴 거예요. 받아서 찍으면 그게 바로 PDF로 바뀌어요. 그럼 올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뭐라고? 이거 나머지는 다 숙제인 거죠? 네, 나머지는 숙제고요. 그러니까 코스 2는 다음 시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코스 2가 좀 날까까 싶어서 드렸는데 코스 2는 다음 시간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됐다.
현준이도 풀어서 우선 갖고 있다가 내가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오 그래요. 조심하세요. 안녕. 현준이도 안녕. 큰일 났다. 빨리 치워야 돼. 아이고 그래요. 조심하세요. 아 시원하다. 너무하네. 내 뒷자리가 왜? 뒷자리가 왜? 부담스럽다. 딱 여기가 좋은 거 같아. 아쉽다. 아이고 큰일 났다.